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냐? 수능 완성의 반도체 지문 잘 보라고? 그렇지. 나중에 정리해 주겠지만 반도체 지문 잘 보라고 그랬고 내 교재에도 반도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반도체 지문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가 사라졌냐? 사라진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렇지. 아직도 핫한 대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꿀 것 같은 분위기에 지금 쌓여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가 기본적인 지문으로 툭 던져졌는데 얘가 발전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기초를 닦는 지문. 자,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그걸 뭐라고 한 거야?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인공지능이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상식적인 얘기로 알아둘 것. 기억, 학습, 판단. 자, 기억, 학습, 이건 상식, 판단.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학습과 판단.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들은 다 모인 거야. 모든 기계들이나 컴퓨터들은 이 개념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모든 장치들은 다 뭐야?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의 것을 처리하는, 즉 계산기의 확대 버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넣어줘야만 그 짓을 해. 그럼 입력값이 들어가면 그 공식에 따라 뚜루뚜뚜뚜뚜 연산을 하고 출력값을 툭 던져주는 계산기에 지내지 않아.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조작을 해주면 그 값들에 대한 결과치를 내게 보여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포토샵을 하든, 그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든, 워드 프로세서를 쓰든, 고차원적인 그래픽을 하든 고차원적인 계산 프로그램을 쓰든 이건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고 그것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알파고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새돌이 아저씨하고 바둑을 뚜각뚜각 뒀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였잖아요. 알파고하고 인간하고, 즉 인공신경망 기술,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바둑을 두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럼 어린 시절에 내가 오락실에 가서 뭘 해봤었냐면 오목을 뒀었어. 1980년대. 1980년대 동네 오락실이 있었어. 응팔 이런 거 봤냐? 응팔? 응답하라 1988 막 이런 거 보면 거기 나올 거야. 거기 보면 그게 내 세대들이거든. 거기 보면 오락실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뭐 쏘고 그런 거. 근데 내가 오목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그럼 뚝뚝뚝뚝뚝뚝 해서 팅 놓으면 이제 걔가 놓는 거야. 그럼 몇 판 내가 이기다가 연장을 막 지고 코인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거든. 그러면 그 오목은 그때 바둑은 없는 거지. 왜? 경우의 수를 딱 집어넣고 판단해서 하는 연산 과정을 거치는 단순 컴퓨터의 수준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어? 근데 알파고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억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걸 기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학습을 지가 스스로 하고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인격체 같은 거야, 이 녀석이 완전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뭐야? 학습 데이터를 주고 얘가 학습을 해서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서 그 결과치를 내는지 모르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다 내가 준 공식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거든. 이전의 것은. 근데 인공지능은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왜 이러지? 무서워지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지? 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알파고가 새돌이랑 싸우기 전에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는 뭐하고 있었겠어? 다른 짜잘한 애들하고 바둑을 뒀던 거예요. 유럽 챔피언, 유럽 뭐 저런 그 동아리 막 이런 사람들, 동호회 이런 사람들하고 붙었다 지고 아이 알파고 바보야 막 이런 거지. 응?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 막 까불었던 거지. 무슨 말이겠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유럽 챔피언한테 체스는 이미 끝났고, 체스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바둑이 이제 최후의 게임인 거지.
그래서 이제 유럽 챔피언도 지고 하니까 세계 챔피언으로 가려면 한중일이잖아. 그렇지, 한중일. 그렇지? 근데 일본은 좀 맛이 갔고. 그렇지? 일본은 좀 옛날엔 잘 나가다 맛이 갔고,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이세돌이 당시에 2등이었거든. 2위인데도 불구하고 알파고 1등하고 안 붙은 이유는 이세돌의 플레이가, 바둑두는 플레이가 좀 독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알파고랑 붙기엔 더 적절하다. 정석적인 것보다 얘가 번뜩이는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붙기에 아주 적절한 또라이지, 얘가.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싸울 때는 당연히 5판 다 이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나 한 판 이겼죠. 딱 한 판 이기면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한 판 이긴 것도 억지로 이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어쨌거나 제대로 학습이 끝난 완성체에 가까운 알파고와 싸워서 이긴 유일한 인간이 이세돌이가 됐어. 나머지 다 지닌 거니까. 뭐면 알겠어? 그래서 얘가 그 후로도 계속 알파고 2 막 이렇게 하다가 바둑은 이제 그만두는 거지. 왜? 둘 대상이 없잖아. 이제는 뭐야? 알파 인공지능끼리 싸워야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끝내고 고를 빼고 알파가 되어서 다양한 것을 학습하고 있는 중. 알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뭔가 학습하듯이 학습을 하는 거야.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신경 조직을 가져왔냐면 수학적이에요. 수학적 모델링.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인데, 자, 인공이니까 인간의 걸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뉴런이라고 되어 있죠. 뉴런. 많이 듣던 거잖아. 뉴런, 신경세포. 뉴런을 그대로 흉내내서 인공신경망이 가져간 것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이라고 그랬어요. 따단, 이걸 했다가 퍼셉트론. 그러하여 퍼셉트론이 결국 뭐다? 인간의 뉴런을 어떻게 했다고?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이게 반복되는 말이죠. 출제 포인트죠.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단락은 아주 간단해요.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뉴런을 흉내낸 건데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으로 했어요. 포인트 끝났어. 첫 단락은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건 스스로 학습한다. 딥러닝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이 A였네. 요게 A. 요게 A입니다. A 관계 정립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퍼셉트론은 다시 잡았어요. B 해놓고 퍼셉트론은 자, 뉴런이야.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C. 자, 입력 단자. 당연히 입력값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얘는 그냥 당연한 정보야. 얘를 막 주목해야 될 필요는 없으나 주목할 정보는 사실은 뭐였냐면 여러 개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건 문제로 잘 물어요. 하나에 무엇이 있다, 두 개의 무엇이 있다, 세 개, 여러 개다, 하나다, 이런 거 잘 묻습니다. 이거 출제 포인트 됩니다. 여러 개. 장치에서 여러 개가 있느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특히 입력, 출력 이런 거 중요해요.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하, 이건 뭐야? 퍼셉트론의 구성에 대한 얘기였구만. 구성에 대한 얘기로서 첫 번째 입력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처리하는 부분, 그 처리하는 부분. 처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한 것을 값을 끌어내야 되는, 겉으로 끊는 바로 한 개의 출력단. 됐죠? 한 개의 출력단으로 되어 있다. 출력단자로 되어 있다. 근데 출력단은 한 개라는 게 또 역시 중요합니다. 출력단자는 한 개. 이게 또 출제 포인트,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공식 나왔어. 공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됐죠? 공식이란 무엇이냐면 입력단으로 들어온 입력값에 무엇을
가중치, 입력단자에 있는 가중치를 곱하고 그것을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 아하. 자, 공식 뭐예요? 가중합 구하기야. 가중합은 뭐 하는 것이다? 입력값에 입력단에 들어오겠지? 곱하기 가중치 라고 되어 있고 가중치에 밑줄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단자에 할당되어 있다 그랬어요. 얘는 입력단자에 여기에 할당된 가중치 요게 이제 B, C, D D인가? 맞죠? D 됐습니다. 이걸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한다? 전체의 합을 구합니다. 그것이 뭐다? 공식. 가중합 공식. 입력단에 들어오는 입력값을 입력단에 이미 할당된 가중치와 곱한 다음에 입력단자가 10개면 10개를 합을 내는 거고 입력단자가 3개면 3개의 합을 내는 것이다. 이게 공식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출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뚜둔자 표시해놔야 되겠죠. 자, 가중합 구했어요. 그 다음에 가중합을 구한 후 가중합이 무엇보다 작으면 임계치보다 작으면 뚜둔 임계치. 자, 임계치보다 작으면 해놓고 임계치가 2죠. 2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계치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또 출제 포인트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고정값.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작으면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크거나 같다겠지? 크거나 같으면 바로 뭐가 나온다? 1이 출력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바로 F 하면서 출력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관계, 대소관계. 관계는 항상 뭐 비례, 반비례 혹은 대소관계. 두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출제할 거리가 잔뜩이네, 여기. 그라지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나올 것이고 관계 나왔으니까 관계 나올 것이고 A, B, C, D, E, F 여기 몰려있네 땡큐. 멀리 있는 것보다 여기 몰려있으면 한 방에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땡큐지. 됐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A, B, C, D의 관계. 자, B는 A의 기본 단위다 그랬어요.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만의 그렇지. 인간의 신경은 뉴런이 기본 단위인 것처럼 인공신경망의 A의 기본 단위는 퍼셉트론. 본문에 있는 얘기 맞죠? 기본 단위. 오케이. 1번 지우고. C는 B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C. 입력단자와 처리부와 출력단자로 나누시니까 얘네들이 뭐야? 전부 다 구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성의 한 부분 맞습니다. 자, D가 변하여 E도 따라 변한다 그랬어요. D가 변하면 자, D 어디 갔어? D. 가중치가 변하면 임계치도 따라 포인트, 출제 포인트. 얘는 뭐예요? 고정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변한다는 말 할 수 없죠? 3번 다 바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E는 F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E는 임계치는 F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네. 출력값이 대소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맞죠. 됐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단락은 거의 다 써먹었어. 거의 다 써먹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 자, 이런 퍼셉트론은 다시 잡고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출력값이 두 가지니까, 그치? 두 가지에 따른 판정만이 가능.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다. 둘 판단. 할 수 있을 뿐이다. 포인트 뿐이다. 한계점. 자, 둘로만 판단한다. 그래서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만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따단. 자, 이건 둘 뿐이기 때문에 복잡한 퍼셉트론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뿐이기 때문에 복잡한 녀석으로 하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다수가 계층으로 다수의 포인트 퍼셉트론이 포인트 계층을 이룬다.
그렇지. 이 녀석의 특징 뭐야? 다수가 계층을 이루게 만든다. 다수가 계층을 이루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됐지?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는 됐죠? 한 계층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계층이 여기 퍼셉트론, 여기 퍼셉트론, 여기 퍼셉트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퍼셉트론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출력 단자가 몇 개요? 출력 단자 하나잖아. 쭉쭉쭉쭉 나오잖아. 쭉쭉쭉쭉.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들어간다는 거야. 다. 모든 것에 들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거 없어.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모든 입력단에, 그렇죠? 출력된 것은 모든 입력단에 들어갑니다.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항상. 왜 주의하는 거냐면 일부냐, 모든이냐, 완전이냐, 부분이냐 이건 항상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그랬잖아. 숫자, 개수, 카운트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선택지를 오답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치사하게 이것들이. 뭔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그럴 테면 그래 봐라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부분, 개수 이런 것들은 항상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식명을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인 퍼셉트론은 입력층. 아하, 최초의 층을 뭐라 그랬나요? 여기.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겠고 내가 내 교재에는 이걸 가상으로 몇 개 그려주긴 했어. 입력층. 여기가 입력층이 되고 여기는 출력층이 된다. 이렇게. 그럼 복잡한 뭔가 학습과 복잡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몰라. 이에 대해서 그냥 숫자나 모든이나 막 이런 것만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지만 단순하게 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려면 다수의 퍼셉트론이 계층을 이루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계층별로 될 것이다. 근데 모든 출력층에서 나온 값은 모든 입력층으로 다 입력이 되더라. 일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얘기예요. 됐죠? 왠지 뭔지는 몰라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밑줄친 기억. 오호. 자, 앞뒤 문맥을 보면 문제를 풀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진 속의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을 학습시키려는 경우. 자, 학습을 한다 그랬으니까 학습으로 넘어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경을 어떻게 모방을 했는지에 대한 퍼셉트론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얘기가 끝나고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습은 뭘 학습을 시키냐면 사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엄청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으나 초급에 다니기 위해서 바둑을 두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했었겠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 예전처럼 요거는 사과, 요거는 아니다를 입력해서 준 값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새로운 사과를 퉁 사진을 던져줘도 이건 사과 아닙니다, 사과 아닙니다, 사과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학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과 형태로 분류된 사과. 그렇죠? 사과의 어떤 학습을 하냐면 사과의 색과 형태 값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습을 위한 두둔. 자, 포인트. 먼저라는 말이 나오면 담화 표지가 나왔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의 글쓰기 될 거네. 뭐 이런 얘기지. 과정의 글쓰기가 나오니까 단계별로 정리하기. 단계의 데칼코마니다. 단계의 핵심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먼저 학습의 입력값들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입력값을 만드는 거예요. 입력값 만들기. 아하. 여러 개의 입력 단자에다가 집어넣을 입력값을 만드는데 그 입력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 얘기하면 학습 데이터요. 아하,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그냥 입력값이었군요. 끝. 자,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만들기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따단. 자, 이거를 구분하는 거니까 색과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말 수치화. 여기 포인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구정보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에 의하면 1과 0의 숫자만을 구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눈이 있어서 1과 0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기가 찌릿 오면 1, 찌릿 안 오면 0 이런 거지. 됐지? 자, 그런 식으로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따단 단계 어떻게 되는 거야?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을 그 데이터를 하나의 두 범주를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고 자, 두 범주 하나로 묶음. 됐죠? 하나로 묶고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학에 제공한다. 따단 플러스 정답값 함께 묶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제공. 됐죠? 그러니까 색과 형태를 모아서 수치화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두 개의 범주를 뭐 한다고? 하나로 묶어서 정답과 함께 제공. 과정 정리야, 과정 정리. 자,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을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따단. 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이때라고 돼 있지. 이때, 때 중요하다. 왜? 항상 이런 담화 표지들이 뭔가 나오잖아. 그럼 거긴 출제 포인트야. 알겠지? 출제 포인트니까 이때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서 들어가던 같은 범주는 동일 입력 단자. 동일 단자로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냥 우린 포인트만 잡는 거야. 아, 같은 범주는 동일 단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생겨버렸지. 뭐냐면 색깔과 형태로 수치화한다. 두 범주. 두 범주. 하나로 묶음이라고 돼 있잖아. 이해됐지? 근데 이게 뭐야? 묶음이 아니라 같은 범주는 동일 단자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찢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공할 때 두 범주를 묶어서 주고 한 범주는 같은 범주는 같은 어디로 입력 단자로 들어간다 라고 그냥 나눠서 생각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우리 장치를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뭔 말 알겠어? 포인트만 잡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떼떼레떼 하고 얘가 중요한 포인트잖아. 이해됐지?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를 헷갈린 거지. 하나로 묶는 것과 같은 범주는 동일한 단자에 넣는 것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응. 자, 이것이 공존할 수 있냐? 공존할 수도 있어. 두 범주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면 이거지. 너희들이 공부하려고 학원에 뜨고 온 거야. 근데 여기서 국영수, 과탐, 사탐 다 해준다. 너희들 선택 과목이 뭐야? 국영수, 탐구 2개, 5.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한국의 역사. 그래서 6과목이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6과목을, 책을 묶어가지고 탁 이렇게 주지. 제공. 그럼 너희들이 뭐야? 퍼셉트론이잖아. 인공지능의 모델이 되는 인간지능이잖아. 그치? 인간지능한테 이렇게 제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많다. 그래놓고 분야별로 이렇게 꽂아놓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놓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알겠어? 난 수학 집어넣고 있어. 한 곳에 막 집어넣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인트 잡기를 하면 돼. 포인트 잡기. 자,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이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한다. 뜻은 정답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지? 여기서 정답이 만약에 1로 되어 있다면 사과다가 되고 정답이 1로 되어 있다면 0은 사과가 아니다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지? 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 정답값은 이렇게. 끝. 됐지? 어렵지 않아. 어렵게 생각되는 건 왜 어렵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 장치가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는다고. 알겠어? 코일과 자석을 놓고 모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코일과 자석을 놓고 여기 자력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뜬다. 떠가지고 얘가 빽빽 돈다. 막 이런 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뭔 말 알겠어? 그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눈으로. 근데 얘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 그림도 없어. 그냥 답답한 거지. 그럴 때 우린 뭐야? 출제 포인트만 그냥 정리해 놓으면 된다. 자, 이제 5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공신경만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라는, 학습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학습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만 한 거야? 데이터 제공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진정 학습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단계, 학습 단계. 자, 학습 데이터를 주는 것도 수치화, 묶어서 제공, 그 다음에 동일 단자에 같은 범주가 들어감까지 3개로 1, 2, 3 3개로 넘어간 거고 단계별로 정리된 거고 과정으로 학습 단계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따단 자 이걸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를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어떻게 동일 범주는 같은 구멍에 넣어주고 자,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그냥 바로 출력이네.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다. 아하, 입력 단자에 넣어준 다음에 출력값을 받아. 출력값을 받은 다음 당연한 얘기지. 출력값을 구했는데 그것이 정답과 차이. 이를 줄여줘야지. 끝. 됐지? 정답과 차이를 줄여주는 게 목표야. 이게 학습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가중치를 갱신하는데. 가중치 갱신. 그러면 여기서 놓치면 안 되지.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돼. 가중치가 어디서 나왔었는데 앞에 A, B, C, D 이 중에 가중치가 D였어. D 가중치 앞에 있었어. 얘는 어디? 입력 단자에 뭐 돼 있었어? 주어진, 그치? 가중치, 할당된 가중치. 그쵸? 입력 단자에 할당되어 있었던 가중치를 갱신한다는 건 뭐야? 바꾼다는 얘기지.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차이를 줄여갈 때까지 그 뭔 소리야 몰라.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끝. 됐지? 그 다음 중요하면 설명해 주겠지 뭐. 자,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 그렇지, 주어졌었지.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것은 즉 오차값을 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당연히 출력값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것. 됐지? 공식,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지만 정답 값에서 무엇을 뺀다? 얘는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출력값을 빼버려요. 그럼 그거 뭐가 돼요? 오차지유. 당연하지유. 오차값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당연히 공식. 또 나왔네. 너무나 당연한 공식. 구정보와 같은 거지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거. 언제나 이렇잖아. 그렇지? 요거 우리 올해에는 어디 있냐? wearable sensor. 우리 전에 했었던 거. 오차값 나왔었어. 오차값. 됐지? 오차값. 자, 오차값을 구해준다. 그 다음에 이 오차값의 일부가 짜 오차값을 다시 받은 다음 이 오차값의 일부가 포인트 전부냐 부분이냐 일부가 포인트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의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에 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갱신. 갱신 얘기구나. 자,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녀석이 어디로? 입력층으로 되돌아가서 입력층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를 에다가 더해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가중치에 더해지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런다? 갱신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데요? 몰라. 알 게 뭐야? 오케이. 중요한 건 뭐야?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이 있었는데 모든 여기 중요한 거 포인트 모든 오케이? 얘네들 안 놓치면 돼. 일부와 모든 점체냐 부분이냐 이런 것만 안 놓치면 끝.
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런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뜨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자, 이 갱신을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차값은 줄어들겠지. 오차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야? 출력값이 정답값에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됐죠? 출력값이 정답값에 수렴. 당연한 얘기. 정답의 수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자, 그리하여 오차값이 0에 근접. 이 얘기는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된다는 뜻이다. 0에 근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됐지?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중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이다. 아니구나. 근접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답의 수렴 되거나 거나 경우 케이스 이것 and 거나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고 되거나 혹은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갱신이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마치고 어디로 간다? 판정 단계. 아하, 끝났네. 판정 단계로 넘어간다.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데이터를 만드는 거 얘기했고, 그쵸? 학습 데이터 만들고 학습 단계. 만들어진 데이터가 입력된다. 입력되고 나면 뭐 한다? 그 과정, 연산 뭐 거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다 입력층에서 입력되고 중간 과정 막 거치고 계산이 끝나고 출력값으로 나오게 되면 정답값하고 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봐서 차이, 오차를 알아내는 거야. 그 오차를 어떻게 한다? 가중치 갱신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답값, 오차값, 이 오차값의 일부를 입력층으로 돌려보내서 모든 가중치에 더해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갱신. 됐죠? 자꾸 갱신을 반복하다 보면 정답값에 수렴해질 것이고 수렴하다가 0에 어지간히 근접했거나 케이스 1. 두 번째, 이제는 더 돌려봤자 갱신이 안 된다면 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지. 얘가 최대치구나, 얘가 이게. 그렇지? 그리고 나면 이제 판정하는 거야, 판정. 사과 보여주는 거지, 사과. 새로운 거.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 정답이 만약에 1이 나오면 무슨 말이겠지? 사과 딱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띵! 1 땅 뜨면 뭐야? 오, 씨, 맞췄네. 배를 딱 보여주는데 띵! 1 딱! 아씨,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어려운 점은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이 장치가 절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그림 좀 그려놨는데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풀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퍼셉트는 출력 단자는 하나다. 포인트 나왔지. 그치? 출력은 하나고 입력 단자는 여러 개다.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요거 공식 정답값 출력값 같으면 당연히 오차값은 뭐가 나와? 0. 됐네. 입력층의 퍼셉트론의 출력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의 퍼셉트론의 입력값. 그렇지, 뭐라고 했어? 입력층에 들어간 값은 모두 출력층으로 넘어간다라고. 이거 지웠네. 됐지? 아까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모두 입력층으로 들어간다. 출력층에 나온 값은 다음 단계의 입력층으로 들어간다. 자, 됐고요.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 그렇지? 첫 단락의 포인트는 수학적인 거밖에 없었어. 반복되는 말 수학적으로 그거밖에 없었어. 포인트 끝. 가중치의 갱신은 방금 본 거.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방향 뭐야? 출력에서 입력으로 가야지. 됐지? 반댈세. 답 끝. 단순하지? 단순한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갔는데 요거였어요. 요거. 사과의 색과 형태를 거시기 하는 학습을 한다고 해보자. 요거. 됐지? 학습을 한다고 해보자. 시키는 경우.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당연히 구별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지. 똑같은 걸 100개 주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럼 걔는 딱 그 똑같은 사과를 봤을 때만 사과라 그럴 거 아니야. 됐지? 다양한 사과들을 제공합니다. 차이가 나는.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그렇지. 사과 형태, 자 색과 형태. 입력층의 퍼셉트로는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그랬어요. 아 왜? 같은 범주는 동일한 단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됐지? 두 개의 범주니까 두 개의 단자를 사용하겠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여기 뭐야? 묶어서 제공. 묶어서 제공. 데이터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도 써먹고 요것도 써먹고 각각 다르게 써먹었네. 됐지. 묶어서 제공.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게 오호 두 번째 단계. 사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됐지? 됐지? 요거. 예, 요거나 요건 끝난 걸 가르쳤잖아. 그치? 요거니까 끝난 거 맞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의 0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이다. 정답이 0이면 사과. 아까는 정답이 1이면 사과다. 0이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됐지? 그거죠? 맞다. 단순하죠? 단순하지?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2016년도에 이런 지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애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도대체 읽으면서 집중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세대, 그 세대의 여러분들의 선배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많이 달라진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오고 있거든. 그러지. 그리고 이런 것에 맞게 또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치? 이런 거 그냥 이해하는 거야. 자, 핵심만 탁탁탁탁 잡아. 그냥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지금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 3점짜리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어느 학원인가 뭐 어떤 선생이 친구가 무슨 뭐 이공계 뭐 박사라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막 강의에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난 그걸 요즘 말로 그 전문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씨, 국어에서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무슨 말겠어? 여기에 분명 과학적으로 이 장치를 연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 우린 뭐만 하면 돼?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조건에 맞게 얘를 풀 수만 있으면 그건 잘 내는 거야. 무슨 말해서 실제 퍼셉트로는 이렇지 않은 것과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얘는 국어의 문제지 여러분들에게 인공신경망 너들 아니 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어 선생님이 국어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스토리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자, 아래의 여기 같은 퍼셉트로는 B를 이용해서 학습시키고자 한다. B가 데이터인가? 자, 입력 단자는 3개. 입력 단자, 그러니까 그리는 거야, 입력 단자. 가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출력 단자는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1개의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겠죠. 됐습니다. 입력 단자는 3개의 A, B, C가 있다. 또돈돈. 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의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됐죠?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현재 가중치는 입력단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값이죠. 그래서 A에는 0.5, B는 얼마야? 0.5? 0.5, C는 0.1 이렇게 줬어요. 돼버렸지?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임계치 관계 나왔네. 관계 가중합을 구할 것인데 가중합 공식 써먹어야 되죠. 가중합이 임계치가 주어졌습니다. 임계치 고정된 값이죠. 1보다 작으면 출력값은 0. 여기서 출력이 0 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렇지 않으면 즉 가중합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뚜룬 자 1이 출력된다. 됐죠? ABC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1, 0, 1이랍니다. 됐어요? 아하, 여기는 뚝 1이 들어가고 여기는 뚝 0이 들어가고 여기는 뚝 1이 들어간다.
돼버렸죠? 자, 됐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값은 1. 따단 정답은 1. 이렇게 나오면 맞네. 그치? 정답값 1이 되는 거네. 정답 1. 자, 끝나버렸습니다. 자, B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겠군. 뭐야?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더 이상 갱신이 안 되거나 0에 엄청 수렴했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 판정으로 가는 거지. 야, 이거 사과야 아니야? 이거 한다는 거지. 이제서야. 됐지? 자, 그래서 1번 땡. 퍼셉트론이 2를 출력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됐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를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에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그랬어요. 2를 출력한다는 것은 가중합이 1보다 작은 아닌데? 밑에 건데? 판델세 뭐야? 복잡할 거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B로 한번 학습시키고 B로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데이터와 정답값을 제공하여 학습을 시키고 나면 가중치 A, B, C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늘어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값이 안 나와야 되지. 그래야 가중치 갱신으로 갈 거 아니야. 오차가 생겨야 이 3번 선택지의 포인트는 자 3번의 포인트는 모두 늘어났다는 얘기는 늘어남. 뭐가 늘어났다는 거야? 바로 가중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 가중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갱신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갱신이 일어나려면 바로 뭐야? 반드시 오차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주고 나서나 어쩔 수 없이 뭘 할 수밖에 없어? 공식 써먹을 수밖에 없겠네. 자, 곱해요. 0.5하고 1하고 곱해요. 그럼 0.5죠. 곱해요. 0이죠. 곱해요. 0.1이죠. 가중합은 0.6 띵 됐지. 따제. 그럼 0.6 또론 됐지? 1보다 작아서 얘는 0이 나오겠네요. 됐죠? 0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답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이엔 뭐가 존재했을 거예요? 오차값이 있었겠지 뭐. 그 오차값은 어떻게 된다? 다시 출력부에서 입력부로 올라가서 얘네들에게 더해지겠지. 모두에게 더해지겠지. 이해돼버렸지? 간단이야. 늘어나 있겠군. 오케이, 맞아요. 얼마가 늘어나는지 알게 뭐야, 우리는. 됐지? 오차가 있냐만 보면 되는 거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킨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서 오케이, 당연히 뭐야.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오차값, 출력값은 가만 있어봐. 아니지. 오차값이 0에 수렴해야지. 얘는 정답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1에, 그렇지? 출력값은 1에 수렴해야 되고 그렇겠죠? 정답이 1이니까 정답에 수렴하거나 아니면 오차값은 0에 수렴해야지.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내가 잘못 읽었네.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그랬어요. 지금 방금 했잖아. 0 나왔는데? 됐죠? 엄청 간단한데요? 대답했지.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거 애들이 엄청 헤맸다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보면 뭐야 이거? 단순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그 후로도 계속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련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 9월에 나왔었던 거 우리 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A, B 말고 왔다 갔다 하던 거 있지. 그지? 댐핑값 곱하는 거. 비교해보면 얘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퍼셉트론이 쉬운 것 같아요? 얘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얘가 산수가 거시기해서 그렇지 이 댐핑값 요거 중요도 계산하는 거 얘가 산수가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은 과정은 얘가 훨씬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가중합을 구하고 정답과 비교하고 오차값이 나오고 단계는 얘가 많은 거야. 문제풀이 과정에서 숫자적인 계산을 해서 푸는 것이 딱 한 번만 이루어진다라는 차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얘가 더 복잡하긴 한 거예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내준 거야. 알겠지?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몇 개를 떨궈버릴 수 있게 해준 거지. 근데 순수해졌지, 문제가. 닥치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가뜩이나 수학 문제 풀 때도 덧셈 곱셈 틀려가지고 틀리는데 젠장. 국어 시간에도 내가 여기 내가 이걸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이해됐어? 신중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변모된 거예요. 알겠냐? 알겠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오늘의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만한 지식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걔는 스스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연락에 학습을 해서 지가 막 성장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딱 더해줄 건 뭐냐면 얘네 오해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은 반드시 뭐가 있죠? 인간보다 뛰어날 뿐 오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알겠어? 신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응. 그래서 인공지능에 뭔가를 맡기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 인공지능 자동차가 움직였는데 사고가 났대요. 그럼 거봐. 그건 잘못이야. 영국에서 암을 진단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적이 있었어. 근데 몇 %가 오진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럼 거봐. 하지만 인간이 운전했을 때 사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인간 의사가 진단했을 때의 오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는 기계장치니까 인공지능 대단한 것들 아니요. 그러면 제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분명 오차값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정답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지 딱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기본적 상식. 오해하지 말라는 기본적 상식. 이해됐지? 나머지는 뭐야? 포인트, 핵심 잡는 연습. 그래서 모두, 부분, 하나, 두 개, 세 개. 어디서 어디로. 이런 것들을 작과서 이렇게 문제로 내는구나, 전통적으로. 이걸 알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지. 내 말 다 알아보겠지요? 자.